어느 여름밤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수라는 젊은 대학생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스터디 캠프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바깥 세상과 떨어진 그곳은 공부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지요. 인터넷도 잘 터지지 않고 주변에 산과 숲이 우거진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펜션에 도착한 뒤 각자의 방을 배정받고 거실에 모여 함께 저녁을 해먹고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각자 방으로 돌아가 쉬기로 했습니다. 영수는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자마자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문득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듯한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점점 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기분이 찝찝해져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침대에 눕고 잠을 청하려던 그때 이번에는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난인가 싶어 친구들 방을 확인해봤지만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기분이 좀 찝찝했지만 피곤함에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몇 시간 후 영수는 또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에는 방 안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벽에 달린 거울을 문득 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희미하게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혼란스러워졌지만 거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웬 여성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서늘한 눈빛으로 영수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순간 영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거울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천천히 입을 열더니 여기가 내 집이었어 라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는 충격에 몸이 굳어버렸고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순간적인 공포에 그는 이성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친구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 그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침대 바닥에 누워 있었고 꿈이었을 것이라며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말하길 그가 소리치며 잠에서 깼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수가 본 것이 정말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음날 아침 그들은 지역 주민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마을 주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 펜션은 원래 옛날 저택이 자리하던 곳이었고 그 집안에 비극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 어느 여름밤 실종되었다가 이후 숲속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원혼이 아직도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펜션을 떠났고 이후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 후로도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여전히 그 여자의 눈빛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히 남아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에 퍼지게 되었고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거울 속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름밤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잠들곤 했으며 펜션은 입소문으로 인해 유명한 장소가 되었지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그 장소에서 어떤 미스터리한 경험을 할지 몰라 두근거리곤 합니다. 우리 모두 그 진실을 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보며 두 번째 이야기.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가을 밤이었다. 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시골길이라 그런지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을 뿐 길은 어둡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차에서 내린 순간 왠지 모를 소름이 머리 끝까지 스쳤다. 왠지 이 길 어디선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피곤함에 그런 기분을 곧 잊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 앞에 도착하자 얼마 전 이사온 낡은 주택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이 집은 몇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탓에 웬만한 허름한 집보다도 더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고요했고 유일한 소리는 부엌 쪽에서 들리는 낡은 시계의 톡닥거리는 소리였다. 춥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불길한 느낌이 점점 커져갔다. 눈을 잠시 감고 어둠 속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갑자기 집안 어딘가에서 뭔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벽지 너머로 무엇인가가 지나가는 듯한 소리.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녹슨 철판을 긁는 듯한 소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바로 일어났다. 소리는 점점 침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무슨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지만 나는 무작정 방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나오자 거실 한켠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다. 빛이 비치고 있는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이것저것 정리되지 않은 박스들이 쌓여있는 방이었다. 손살같이 방의 문을 연 순간 내 눈앞에 광경이 펼쳐졌다. 작은 창문 틈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방 안에는 내가 본 적도 없는 커다란 거울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거울 속에는 내 모습이 아니 어떤 낯선 남자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검은 눈동자를 가진 중년의 남자였고 이상하게도 그의 모습은 흐릿하고 불분명했다. 더 기묘한 것은 그의 입가에 걸린 오싹한 미소였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다시 거울을 보았지만 그 남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미소는 점점 강해졌고 그의 입술이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거울 속 남자가 갑자기 손을 거울 밖으로 내밀 듯한 제스처를 했다. 나의 등골을 식히는 한기가 서늘하게 감돌았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방을 나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곧바로 거실로 달려가서 불을 모두 켜놓았다. 그날 밤 나는 끝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방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내가 이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몇 달 후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사를 준비하던 날 지나가는 마을 주민 한 분이 멈춰서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냐는 것이었다. 예전에 이 집에 살던 가족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 가족도 떠나고 집은 줄곧 비어 있었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날 밤 내가 본 그 남자가 혹시 그 작은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 미스터리한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랐다. 결국 나는 무언가에 쫓기듯 이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 거울을 본 적이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어느덧 폐교 위기에 놓여 있었다. 학교 건물은 특별히 이상할 것 없었지만 그곳에는 오래된 소문이 떠돌았다. 그것은 바로 학교의 3층 여자 화장실 마지막 칸에 붉은 소녀가 나타난다는 소문이었다.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학교의 학생이었던 한 소녀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녀는 3층 여자 화장실에서 마지막 칸에 앉아있던 채로 발견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붉은 소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소문에 따르면 붉은 소녀는 긴 검은 머리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으며 항상 피곤하고 슬픈 얼굴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녀는 주로 밤늦게나 학교에 아무도 없을 때 모습을 드러낸다. 마지막 칸에 들어가게 되면 문이 저절로 닫히면서 그녀의 한이 느껴진다는 이야기도 많았다. 몇 해 전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김 선생님은 이 공포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해가 될까 염려하여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섰다. 그는 방과 후 늦게 학교를 나서지 않고 3층 화장실로 향했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화장실 안을 둘러보던 그는 마지막 칸으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은 어두컴컴했다. 김 선생님은 침을 삼키며 문을 살짝 밀어보았다. 갑자기 문이 강하게 닫히며 한 여학생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다시 한번 문을 밀어 열어보려 하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그는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팔을 단단히 붙잡는 느낌을 받았다. 놀란 김 선생님은 손전등을 떨어뜨렸고 화장실은 암흑에 휩싸였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그는 서둘러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그 이후로 김 선생님은 그날의 경험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항상 어딘가 모를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학생들은 여전히 그곳에 가기를 꺼렸고 교사들은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렸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결국 학교는 폐교되었다. 학교 건물은 폐허가 되었고 그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 갔다. 하지만 때때로 용감한 이들이 학교를 찾아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곳이 아직도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붉은 소녀의 전설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은밀히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학교 쪽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와 차가운 바람을 이야기하며 붉은 소녀가 아직도 그녀의 한을 풀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곤 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았고 학교는 영영 미스터리와 공포의 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소문은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밤마다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바람 소리나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라고 치부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몇 달 뒤 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가 그 집에 이사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집의 오래된 매력과 저렴한 가격에 반해 마을 사람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입했습니다. 부부는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낡은 집에서 으스스한 기운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부엌의 접시들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말끔히 정리해 놓은 접시들이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면 두세 개씩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부는 처음에는 서로를 의심했지만 서로가 접시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채고 나서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부부는 무거운 발자국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위층에서 들려왔고 마치 누군가가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겁에 질려 경찰에 전화를 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부에게 집 안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침입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밤 부부는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한 부부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녹음기에는 낮은 속삭임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웃는 소리가 명확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녹음된 소리를 마을 주민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점차 부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싸움도 잦아졌습니다. 그때 부부는 집의 지하실을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하실은 오랫동안 방치된 듯했고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 구석에서 부부는 작은 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문은 다른 나무들에 비해 더 낡고 발에 있었으며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올라가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수많은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를 읽으며 그들은 그 집에 살던 전 주인이 많은 고통을 겪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가족은 의문의 사고로 모두 사망했으며 그 후 집은 비어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기 곳곳에는 주인의 절망과 슬픔이 적혀 있었고 결국 그도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후로도 부부에게는 계속해서 불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결국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떠나기 전마다 이상한 기운이 그들을 떠나보내지 않으려 하듯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부부가 떠난 후에도 그 집은 잠잠해졌다가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오면 다시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조용한 시골 마을 한가운데에 남아있으며 밤이 되면 나무들은 으스스한 소리를 내고 창문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알 수 없는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무도 그 집의 비밀을 완전히 풀지는 못했습니다.